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일인데도 꽃구경도 못 나가시고 집에 머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참고 있는데도 코로나19 감염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사회부 박호근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그 10대 유학생이 귀국을 하면서 해열제를 먹고 들어왔어요. 열이 나는데도. 네네. 그랬다가 이제 부산 집으로 갔다가 확진 판정이 나서 병원에 이제 지난달 입원을 했는데 오늘 이 방역 당국이 처벌 방침을 밝혔다면서요? 네, 우리 방역 당국이 한마디로 발끈했습니다. 네. 이 10대 유학생이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요. 미국을 떠나기 이틀 전부터 발열 등 증상이 있었지만 며칠에 걸쳐 해열제 20알 정도를 먹고 출국장과 입국장 검역을 다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 다 통과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서 부산 집으로 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유학생이 아직 이제 10대고 혼자 격리되는 게 겁이 났을 수도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못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방역 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처벌 이유를 밝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개인적인 입장을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해열제를 먹고 탑승을 하면 기내 승객뿐 아니라 탑승 전후 그리고 국내 도착 후의 접촉자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건데요. 네. 방역 당국은 그런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전파로 이어지고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특히 와병 상태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결국엔 검역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검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검역법 위반이고요.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어겨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학생이나 교민들, 귀국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정확히 좀 알고 입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계도 지금 뭐 발칵 뒤집어졌다고 그러는데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죠? 네, 맞습니다. 공연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한 공연 중인데요. 오페라 유령 배우 2명이 확진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관객 8,000명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8천 명이나요? 네. 일단 공연은 2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공연장인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를 임시 폐쇄했고요. 숙소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서울 호텔은 15일까지 신규 투숙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다른 공연들은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오페라 유령 뮤지컬은 왜 계속 했던 겁니까? 네, 지난달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강조된 시점에서 서울시도 그 공연장에도 잠시 멈춤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이때 대학로 공연 대부분과 유명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과 그리고 맘마미아, 아이다 등은 공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페라의 유령은 월드 투어 공연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이미 표가 많이 팔린 상황에서 중단하기 어려워서 공연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코로나19에 감염된 배우, 그 배우는 미리 조사를 안 했나요? 네, 발열 체크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확진자는 발레 댄서로 30대 여성 캐나다인입니다. 네. 지난 3월 12일 날 입국을 해서 14일부터 30일까지 공연을 했는데요. 입국 당시에도 발열 등 기본적인 체크를 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이후에 공연 기간인 19일부터 인후통 등 증세가 나타났고요. 병원을 찾았는데 발열 증상이 없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31일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인 발열이 없어서 의심받지 않아서 확진 판정이 늦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저 캐나다 배우 말고 다른 확진자는 추가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네, 이 배우가 확진된 이후 그 같이 하는 공연자들과 배우들과 스태프 그리고 같은 호텔 투숙객 등 밀접 접촉자 181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20대 미국인 배우 1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후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공연 관람한 관객들일 텐데 다들 불안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 배우가 확진된 시점이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 그 이후에 증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이죠. 네네. 그래서 서울시가 그 이후에 공연 관람객 8,578명의 명단을 확보를 하고요.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관람객 중에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배우와 관람객 사이에 2m 이상 규정은 지켰다고 합니다. 예. 그 실제 무대와 맨 앞 일렬 관람객과의 거리는 5m 가까이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우에서 관람객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는 없고요. 또 혹시 관람객 중에서 감염자가 있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가 또 8,500분 관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려면 또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참고 인내해야 될 시간입니다. 박홍 기자였습니다.